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개받은 교감 김동현, 작가 김봉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학부모 연수 오셨던 분 손 좀 들어주시네요. 많으시네요. 또 올해 새로 오신 분, 올해 작년에는 못하지만 올해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새로 오시게 된 분들은 주로 1학년이 많겠죠. 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오늘 연수할 주제 최고의 비법, 아이의 성장을 남기는 비법 3가지는 인성, 습관, 경험의 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의 세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짧은 유튜브 영상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런 좋은 것, 나쁜 것 다 따라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행동과 말을 더 잘 따라한다는 걸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주로 나쁜 말과 행동들이죠. 느끼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뒷부분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깔끔한 열과 작품을 완성하는 건 디테일입니다. 왜냐면 강렬한, 왜냐면 여유롭게 사소한 죄송합니다. 것이 죽지 않아요. 삶이라는 무대에 더 큰 내가 되기 위해 제임스 바카리아. 그럼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만드는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늘 학교에서 즐거운 일이 뭐였니?라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아이는 즐거운 기억을 찾고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낍니다. 반면에 오늘 너 괴롭힌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학교를 대하냐, 친구를 대하냐에 따라 학교 생활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의 비난은 아이와 담임선생님의 신뢰가 무너지니 애 앞에서는 믿더라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아이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말, 나쁜 말, 양파 실험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의 양파에는 매일 좋은 말을 같은 시간에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에는 나쁜 말만 계속 해줍니다. 좋은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주었고요. 나쁜 말은 못했어, 이게 뭐야, 이거밖에 못해, 미워, 너 너무 싫어 이런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이 식물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며 나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좀 전에 본 유튜브 영상처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어서 비법 3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3가지 제가 제목에 있었는데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인성이어서 올바른 인성을 길러야 됩니다. 지식은 이제 AI가 도입됨으로써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미나이, 챗GPT 등등등. 그러나 아이의 됨됨이는 평생 갑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협력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지식을 찾으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키우려면 바로 아이를 존중하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는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죠. 자,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말했어요. 그럴 때 아이는 무엇을 느낄까요? 엄마가 점수를 물었을 때 아이는 엄마 아빠의 눈빛을 보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느낀답니다. 못했지만 이만하면 잘했어,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해서 잘 치보자 하면 아이가 다음에 조금 더 부모님의 인정,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반면 이거밖에 못했나? 한 개 틀렸는데도 100점을 맞아야지. 옆집 친구는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 친구의 실수에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는 배려를 가진 아이,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지요. 두 번째 비법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기르고 싶죠? 사실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떤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으실까요? 크게 습관은 세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 두 번째 독서 습관, 세 번째 자기 조절력입니다. 자, 부모님들 생활 습관 어떤 거 아이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양치하기, 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학교 돌아오면 공부하기, 그 다음 지침 시간에 잘 준비하기, 또 식사하고 그릇과 숟가락 싱크대에 갖다 놓기 등등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들이 할 일을 부모님이 대신해 줄 거예요. 이거 습관을 들이면 다 가능하고 당연하게 아이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부모님들이 잘했어, 역시 너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우리 딸이야, 잘한다고 당연하지만 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건 습관이 잘 들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독서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읽는 아이는 어휘력, 이해력, 즉 문해력이 커집니다. 문해력이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죠? 문해력은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문해력이 깊은 아이일수록 수학도 잘하고 사회, 과학, 국어는 물론입니다. 문해력이 기초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겠죠. 또한 전집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작년 학부모 연습 때 했는데요.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아이들에게 밤에 자기 전에 책 읽어주시는 부모님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지금 아직 읽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라면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부모님이 먼저 읽어주는 게 좋겠지요. 어린 아이일수록.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엄마가 읽어주다가 엄마 한쪽, 아이 한쪽, 엄마 한쪽, 아이 한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셔도 되고 한 줄,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죠. 질문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는 유대인이 많이 하는 하브루타 수업이 이때 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쉬워요, 참. 네. 그렇게 엄마, 아빠, 부모님이랑 독서 활동을 많이 한 아이는 학교에서 책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발표를 자신감 있게 하겠죠.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작은 습관이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책은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작년에 마침 맞췄던
있었던 분 말고 나를 뿐이 한번 맞춰볼까요? 원래 새로 오신 분 중에 손좀 들어주실래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 책을 읽어줄까요? 틀려도 되니까 손 들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로 오신 분들 1학년 학부모님 한대 한번 물어볼까요? 1학년 학부모님 모두 일어서 주세요.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읽어주실까요? 고2까지 언제까지 읽어주실까요? 고3 뒤에 10살 몇 살까지요? 중학교 1학년까지만 언제까지? 원하는 때까지 또 뒤에 보는? 자녀가 원할 때까지 자녀가 원할 때까지 잠깐만요. 스스로 있겠다 결심하는 아이가 원하는 때까지 정답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맞췄어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좀 빠른 애는 한 4학년, 5학년 되면 그만 읽어 달라 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읽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듣는 청력이 발달하는 애들은 시각이 발달한 애랑 청력이 발달한 애가 다르겠죠. 청력이 발달한 애는 엄마가, 부모가, 아빠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그렇다 우리 아이가 낮고 높고 지능이 낮고 높고가 아니라 발달된 영역이 다른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 들어보셨죠? 시각이 발달한 애, 또 청력이 발달한 애, 여러 가지 다중지능으로 골고루 다르게 발달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책과 모든 것들을 다뤄주시는 게 아이의 재능 발견에 도움이 되겠죠. 독서 습관. 지금도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계신지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권을 정해서 읽고 아이도 그것을 보고 자라니 이렇게 같이 읽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관도 자주 아이들과 가서 같이 책과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 하고 싶은 것을 잠깐 찾는 능력.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주도 학습의 진짜 운동력입니다. 작은 기다림, 연습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기다리는 습관, 참을 줄 아는 습관. 네. 마시멜로 이야기 보셨죠? 마시멜로 이야기 나중에 집에 가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애들한테 참으라고 하면 어떤 애는 참는데 다음에 참으면 다음에 2개를 주고 안 참으면 그냥 그 1개 먹고 마는데요. 참는 아이는 나중에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멋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참지 못한 아이는 걔보다는 조금 못한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3가지 습관, 생활 습관, 독서 습관, 자기 조절력.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천천히 하나씩 하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습관 형성. 그럼 어떻게 습관을 형성시킬까요? 습관도 시스템입니다. 아이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습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시스템화하냐면 아이의 루틴을 아이와 같이 하루를 살펴보고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인 행동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고 30분 뒤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는 약속 10분 동안 공부하기로 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면 이제 밥을 먹으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요. 같은 신호와 같은 반복을 하며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같이 그 10분 동안 공부를 잘했으면 엄마가 잘했어 하고 함께 축하하고 잘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공부 10분 동안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다음에는 책상도 치우고 해서 집중력 있게 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해서 하루 10분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경험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성장시키는 더 좋은 교과서는 경험입니다. 교실 밖 세상이 아이에게는 더 생생한 수업일수록 경험한 것을 중에 오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일까요? 그 장면에서 느낀 느낌일까요? 두 번째겠죠. 결과보다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가정이나 장면들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특히 그런 기억들은 평생 가게 됩니다. 어릴 적에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나 자기가 어려워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문제, 그런 점들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어떤 게 기억나니 하니까 애가 어떤 애는 침대에서 뛰고 놀았던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나요? 버킷리스트처럼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한 달, 일주일 안에 하고 싶은 경험거리를 정해서 주말이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쉬운 거, 식물을 키우고 요리하고 먹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에 탈락 후에 다시 도전하는 애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왜 내가 실패하지 하고 계산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실패가 아이를 넓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죠? 여행, 전시관, 자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아이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아이가 오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결과보다 함께 느낀 장면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에 쌓기 나무를 부모랑 아이가 하고 있는데요. 쌓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엄마는 다시 쌓아보자. 뭐가 잘못됐지? 생각해서 다시 쌓음으로써 실패해도 괜찮구나. 다시 도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성, 올바른 인성, 좋은 습관,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부모님과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